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현행정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농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지 처분명령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더욱더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도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지치신 분들이 외부 지역에 뭐 농지를 매입을 해서 주말 경영으로 해서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농지에 가서 뭐 농막 같은 거를 설치하셔서 그쪽에서 뭐 주말 내내 뭐 지내다 오신다든가 해서 자연과 벗삼아서 어떤 그런 생활을 하고자 농지를 뭐 구입을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거는 농지 경영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매 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농사를 향후 어떻게 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농지증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이거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영농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농지를 사시고 나서도 농업 경영을 안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으세요. 그러면은 농업 경영을 안 하시게 되게 되면은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해당 그 지자체에서 농지 처분에 정확한 말은 이제 농지 처분 의무 통지라는 걸 합니다. 농지 처분 의무 통지를 이제 받으시게 되게 되면은 처분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처분 의무 기간 1년 내에 농지를 이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시게 되면은 그 자체는 이제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는데 다만 그 처분 의무 기간 동안 이제 자기 영농에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계속 이제 그런 처분을 받고 농사를 열심히 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처분 의무 기간이 종료된 어떤 다음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이 유예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유예 기간에도 농업 경영에 계속해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 이에 대해서 매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 이제 매년 조사 시에 농업 경영에 계속해서 이용하면은 유예 기한 3년 이후에는 그 해당 처분이 이제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고요.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이라도 매년 이제 조사 시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농지 처분 명령이라는 것이 나갑니다. 농지 처분 명령이 나가게 되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요. 근데 농지를 처분하기 위한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아파트 매매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농지 처분 기간이 6개월 보통을 주는데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이 나갑니다. 이행강제금이 나가면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 20% 정도가 이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동안 농업 경영을 성실하게 운영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통지를 못 받았든가 제대로 어떤 통지를 못 받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을 그냥 도과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런 처분서를 받지 못할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하셔 가지고요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런 경우에는 보통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실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농지 처분 명령을 이제 받지 이제 않았었더라면 내가 성실하게 처분 의무 기간 내에 농지 경영을 잘해서 유예 기간 3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했었는데 앞서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못해서 농지 처분 명령이 나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심판을 하셔야 되시고요. 만일 농지 처분 명령을 받고도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는 경우에는 그 이행 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농지법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신 분들은 구제 방법이 행정심판이 아니고요. 이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관할 사건이 행정기관에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불복 절차를 조금 헷갈리셔서 기간을 도과되신 분들이 왕왕 있으세요. 농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심판을 하셔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가 돼서 그거를 다투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게 되면 본인이 혼자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떠한 구제 방법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 또 어떤 구제 방법을 통해서 나간다면 어떠한 논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구제 방법의 어떤 실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따져보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농지 처분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빨리 처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피치 못할 분들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좋은지 좀 상의를 하면 본인이 전전긍긍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를 하거나 조언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지 처분 명령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 농지 처분이라든가 어떤 농지 매매라든가 농지 관련된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아래에 제가 이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